원래 어떤 프로이드가 봤던 중립적인 모델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거울 기능을 한다. 분석가가 거울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 대인관계적 정신분석에서도 발달해온 어떤 릴레이셔널한 쪽에서는 우리가 깊이 관여해야만 치료자와 환자의 깊은 관계 속에서 환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환자의 변화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임상가가 어떻게 환자하고 에 참여하고 환자를 깊은 의미에서 동일시하거나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역전이를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역전이라고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는 것은 내 분석가가 자기를 충분 분석가의 스스로가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해결되지 않은 이슈 때문에 드러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분석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자에게 어떤 정서들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에 이 역전제가 있을 때는 그 역전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통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분석가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역전을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현대 이 관계 중심의 이론을 따르는 여러 학파에서는 역전이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어떤 도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역전을 통해서 환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역전이 자체를 요즘 보통 주관적인 역전이와 객관적인 역전으로 나눈 이유가 과거에 프로이드가 걱정했던 역전이를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분류를 해요. 주관적인 역전이는 본인의 히스토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객관적인 역전이는 환자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인듀스 된 것이다 이렇게 환자로부터 유도된 것이라고 한다면 유도된 정서를 우리가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환자를 이해할 수 없다죠. 환자를 이해하면 환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환자에게 적절한 인터벤션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환자로부터 오는 아주 어려운 정서들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 정서들이 어떤 때는 환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서이기도 하고 환자의 내적 대상 특히 배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 우리에게 투사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쩌면 환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오기도 하고 환자의 과거 대상이 가졌던 정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런 정서들이 내 히스토리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순수하게 온전하게 주관적이다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환자로부터 온다고 친다면 그 환자로부터는 객관적인 역전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분석가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주관적 역전이를 가졌을 때 객관적인 역전이가 인듀스된 필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정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액팅아웃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서에 따라서 행동화가 일어나 버리면 바로 역전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치료가 중단될 가능성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이 어려운 정서는 대부분 환자가 자기 안에 품고 있기 어려운 정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자가 견딜 수 없는 정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분석가에게 무의식 중에 분석가에게 투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힘든 정서가 있을 때 엄마에게 그 정서를 옮겨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정서가 왔을 때 이걸 소화해내야 되는데 이 소화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소화해서 어쩌면 필요할 때는 이 정서를 되돌려 주기도 하고 인터벤션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자를 잘 이해하는데 이 역전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말하자면 환자가 겪는 지옥을 내가 대신 겪는 거죠. 어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무병을 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 역전이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휴먼 세크리파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인신 제물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환자가 견디지 못하는 정서를 우리가 통째로 감싸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폭탄이기도 하고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폭발해 버릴 것 같은 이 어려운 정서들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행동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 강렬한 정서들인데 이런 정서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컨테인하면서 우리가 이 환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너무 빠른 해석을 해서 환자에게 되돌려줘 버리게 되면 이건 환자로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맡겼던 것을 오히려 바로 그 되돌려 받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역전이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역전이를 활용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미러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울 기능만을 하는 아니고 우리는 이 치료 자체에 정서적으로 깊이 인발브돼서 치료가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참여라고 얘기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학자마다 각각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깊이 이 치료 관계에 인발브돼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전인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료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남의 일처럼 객관적인 사항을 과학자처럼 바라봐서 이분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죠. 과학자처럼 그런 어떤 객관적인 관찰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정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정서에 익스포스 될 어떤 커리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서를 우리가 방어하기 시작하면 어떠면 내담자가 우리에게 인디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와야 되는 그걸 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딱딱하게 우리가 저항하고 있어서 환자가 자기 것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드러낼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치료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전이 해석과 현재 전이 해석이 다르고 또 거기에서 역전이에 대한 이해가 과거와 현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과거에는 어쩌면 역전이는 그냥 위험한 것이니까 없애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역전이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역전이가 치료의 수단이고 그리고 그 역전이가 어떠면은 우리로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먼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려운 환자 특히 중증 환자들은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클로우스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폐쇄된 정서가 아니라 어떤 정서도 우리가 수용해낼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정서도 감당할 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우리가 흔히 체험하는 거죠. 임상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슈퍼비전도 받고 또
다시 분석도 받고 하면서 이 길들을 가는 거죠. 그만큼 이 일은 어려운 일들이에요.